눌렸나요? 네. 나마스테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밍글라바 띠아다 완다바데 압살라말라이쿰 신짜 버너이띠 아빠까바르 쭝리쏘 사바이디 사와디캅 아유보암 마부하이.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오늘 두 번째 우리 한국 병원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아픈 증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늘도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오세요. 좋아요. 자, 유튜브 라이브로 오시면 텍스트북과 함께 우리 한국 병원에서 어떻게 말하고 아플 때는 어떻게 아픈지를 말하고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도 어떤 병이 있는지 그 이름을 다 알려줄게요. 친구들 오늘은 정형외과, 한의원, 그리고 치과가 있고요. 또 뭐가 있었지? 오늘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친구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오세요. 자, 유튜브 라이브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외과 있고요, 오늘. 네, 그리고 또 치과도 있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그리고 한의원 이렇게 4개 병원에서 우리 아플 때 한국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유튜브 라이브에서 우리 친구들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로 오세요. 나마스테 타시델렉 밍글라바 띠아다 완다바데 압살라말라이쿰 신짜 버너이띠 아빠까바르 쭝리쏘 사바이디 사와디캅 마부하이 아유보안 안녕하세요.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에서 지금 한국어 수업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조금 시작을 해 봐야겠는데요. 아직 친구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정형외과 신짜오. 자, 유튜브 라이브에서 우리 병원에 가서 한국어로 아픈 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 병 이름도 제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줄게요.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로 오세요. 자, please subscribe my YouTube and come here in my YouTube. So now I have a real Korean conversation to learn. Okay? 좋아요. 자, 오늘은 정형외과를 한번 가볼게요.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 영상이 조금 잘못되는 바람에 저번 시간에 했었던 수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어 수업 하는 거거든요. 오, 예쁘다. 신짜오 나마스테 밍글라바 띠아다 완다바데 압살라말라이쿰 신짜오 버너이띠 아빠까바르 쭝리쏘 사바이디 사와디캅 아유보아 마부하이. 좋아요.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에서 지금부터 한국 병원에서 하는 진짜 한국말 리얼 코리안 컨버세이션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파티 이름 맞아요? 파티.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형외과에 한번 가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 정형외과가 어떤 병원이에요? 자, 여러분, 정형외과는요, 우리의 뼈, 그리고 이런 관절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일하다 보면 이런 허리나 뭐 어깨 이런 데 많이 아프고 다치잖아요. 그럴 때 가는 병원이 바로 정형외과라고 해요. 정형외과. 자, 우리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볼 수 있는 병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자, 친구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정형외과에서 들을 수 있는 병 이름은요. 염좌, 골절, 근육통,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자주 앓는 병이죠.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말 들어봤죠? 허리 디스크, 그리고 관절염. 손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손 마디마디 다 아픈 거. 관절염. 그리고 건염. 힘 주기가 힘들어요. 이런 걸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을 또 준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면 염좌라는 말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자칼 안녕하세요. 자, 염좌, 골절, 근육통, 디스크,
관절염, 마지막 건염까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염좌가 어떤 거냐면요. 친구들 뭐 운동하거나 막 달리기 하거나 하다 보면 가끔 여기 이거 발목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걷다가 삐끗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인대가 고장나거나 삐끗했을 때 크게 다쳐서 아픈 거, 그럴 때 생기는 증상이 바로 염좌라고 해요. 골절은 뼈가 그냥 푹 부서지는 거. 네, 그거를 골절이라고 하고요. 근육통은 말 그대로 muscle pain. 자, 우리 일 너무 많이 하고 나면 이런데 아프죠. 그리고 운동 갑자기 너무 많이 해봐요. 이런데 다 아파요. 근육통 있어. 머슬 페인, 근육통 있어. 근육통 있어. 그걸 근육통이라고 해요. 디스크는 대부분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누워서 막 이렇게 오래 하거나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면 여기 목 디스크 오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이렇게 아프게 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친구들 디스크는요 심각해지면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아껴 쓰는 게 좋겠죠. 뷰티풀 언니 감사합니다. 좋아요.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에서 지금 제가 한국어 병원에서 하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와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건염, 건은 뭐냐면요, 친구들. 이 뼈와 뼈, 본 이렇게 커넥팅 해주는 끈이 있어요. 그거를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치면 또 염증이 있다 해서 건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플 때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정형외과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부위가 있나요? 디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디팍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건염이 아니라 자, 우리 상체, 목, 그 다음에 어깨, shoulder, 어깨, 그 다음에 팔, 그리고 팔꿈치 뭐예요? elbow, 팔꿈치예요, 여러분. 그리고 hand, 손, 그리고 요게 손목이죠, 손목. 자,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 뭐예요? 발목이에요, 발목. 좋아요, 발목. 발목을 삐끗하면은 뭐라고요? 바로 이게 염좌. 좋아요. 그리고 하체. 자, 다시. 하체. 다리예요, 다리. 그리고 허벅지. 이게 전부 다리면 이게 허벅지, 요게 허벅지. 그리고 무릎은 자, 이게 무릎이에요. 자, 여기에 진작 올려놓고 할 걸. 힘들어 죽네. 자, 이게 종아리. 친구들, 이거 종아리. 그리고 발 뭐예요, 친구들? 다시 앉을게요. 제가 너무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친구들. 맞아요. 안녕. 나마스테 밍글라바. 자, 그리고 허리 뭐예요? 허리. 다시 이게 허리예요. 자, 이게 허리예요. 이게 허리. 자, 허리 다치면 디스크. 오케이? 기억하고 있으세요. 등은 자, 이게 허리였으면 요게 등이에요. 자, 이거 뒤에 등. 오케이? 자, 그리고 뼈는 자, 이 살 안에 있는 거 라오스 여자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자, 이게 뼈예요. 요 안에 이렇게 잡히는 거 이게 뼈. 하얀색. 그 다음 관절은 조인트. 자, 우리 힘줄 때 여기 연결되어 있는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는 끈들, 그게 전부 다 조인트, 관절이에요. 관절은 많이 쓰면 금방 고장납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몸을 아껴 써야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정형외과에 가서 쓸 수 있는 아프다 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맨날 똑같이 말하죠?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깨 아파요. 목 아파요. 친구들 아픈 거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프냐고. 어떻게 아픈지 우리 친구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픈 거구나. 오케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아프다는 너무너무 베이직한 표현이에요.
자, 허리가 아파요. 우리 친구들 자주 하는 말. 자, 쑤시다. 쑤시다라는 말 알아요, 친구들? 쑤시다. 자, 쑤시다는요. 안쪽에서 계속 아픈 느낌이에요. 이 바깥에 몸이 아니라 여기 만져지지 않는 곳, 이 안에서 뭔가 쿡쿡쿡 이렇게 찌르는 느낌. 그거를 쑤셔요, 쑤셔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날씨 영향을 받을 때도 자주 쓴다고 했죠. 앙민 몇 안녕하세요. 밍글라바 띠아다완다바. 네, 좋아요. 날씨.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비가 오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고 무릎이 너무 아파. 자, 할머니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제가 지금 30살 후반이 되니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비가 오기 전날부터 막 쑤셔요. 어깨가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온 몸이 다 쑤셔요. 자, 알겠죠, 친구들? 비 오기 전에 우리 아픈 느낌 쑤셔요, 쑤셔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욱신거리다. 이거 약간 쑤시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심장 뛸 때 심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둥, 둥, 둥 이렇게 움직이죠.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자, 이런 통증이 있어요. 뭔가 이 통증이 형태가 있는 느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 이렇게 아픈 느낌 알아요? 보통 이 아플 때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막 오랫동안 아팠던 부분이 이것도 날씨 때문에 뭔가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욱신거려요, 욱신해요, 욱신해요, 욱신거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뻐근한 거 이것도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뻐근하다? 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부장님이 아우 오늘 뻐근해, 악졸, 살라마스지브, 아 오늘 너무 뻐근해 막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고 있어요, 친구들. 너무 뻐근한데? 자, 이거는요 몸이 막 무거워. 그냥 몸이 너무 무겁고 이 근육, 머슬 막 아픈 느낌이에요. 그거를 오늘 뻐근해, 온몸이 다 뻐근해요. 보통 일하기 싫을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 근데 진짜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전날 만약에 어제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고 막 야근도 했어요. 야근하고 12시에 끝났어. 근데 다음날 6시부터 다시 일해야 돼요. 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어떨 것 같아요? 온 몸이 무거워. 일어날 수 없어. 힘들어요. 그리고 막 근육이 다 아픈 느낌이야. 자, 이 느낌 다 뻐근해요. 뻐근해요. 자, 사장님 지나갈 때 뻐근해 한번 해보세요. 바로 끝나요. 잘려요. 친구들. 그냥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이런 식으로 사장님 지나갈 때 한 번씩 툭툭 던져주세요, 말을. 그럼 사장님이 저 친구 일 잘하나 본데, 열심히 하나 본데, 좋아. 월급은 올려주지 않겠지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월급은 한국 사람도 쉽게 올리기가 힘들어요. 자, 결리다. 이 결리다라는 말도 사실 친구들 뻐근해요 라는 말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자, 이거는 뭔가 몸이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을 말해요. 자, 이게 부드럽잖아요. 결리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약간 뻐근한 느낌하고는 좀 비슷한데요. 이거는 뻐근하다는 온 몸이 다 무거운 느낌일 때 보통 많이 쓰고요. 결리다라는 말은 뭔가 특별한 부위, 한 개, 두 개, 이렇게 특별한 게 한 개, 두 개 부위에서 뭔가 무겁고 아프고 힘든 느낌이 들 때 결려요. 다른 말로 담이 왔어요, 담 걸렸어, 담 왔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 우리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원래 이렇게 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4시간을 잤어요. 자, 친구들 눈 떴어. 잘 잤다.
자, 친구들, 이게 뭐예요? 이게 결린 거야. 담이 온 거예요. 목에 담 걸렸어요. 목이 결렸어요. 이해가 돼요? 이거예요, 바로. 자, 이게 바로 우리 친구 웃기대, 지금. 이게 바로 담 걸렸어요. 결려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목, 어깨에 많이 씁니다, 친구들. 자,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뻐근하다, 결리다의 차이. 자, 뻐근은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힘든 느낌. 그리고 결리는 거는 뭔가 특별한 한 부분이 무겁고 이용하기가, 사용하기가 불편한 느낌. 결리다. 그런데 결리다는 담에 걸렸어요. 담에 결렸어요. 이런 말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친구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해봤고, 자, 저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저리다. 자, 저리다라는 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우리 지금 손을 쫙 펴보세요. 손을 꽉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이 손을 꽉 잡아야 돼요. 꽉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피가 이 손에 안 와요. 피가 이 손에 안 와. 자, 이렇게 30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안 움직여져.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우리 친구들 숫자 한국어로 아직 세기 힘들죠?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손을 놓을게요. 자, 친구들. 이쪽으로 피가 오면서 어때요, 느낌이? 뭔가 전기가 이렇게 일렉트릭 쇼크 이렇게 오와요. 맞아요. 저려요. 이 느낌을 저려요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시아 친구들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밥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밥 먹지만 우리 저기 웨스턴 저기 얼굴 하얀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오래 앉으면 어때요? 식탁 테이블 어디 있어요? 다리가 저려요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피가 몸에 이렇게 사클 돌아야 되는데 피가 몸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그때 쥐가 나요. 맞아요. 그럴 때 저려요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쥐가 나다. 저리는 게 이제 오래되면 쥐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 제 유튜브 쇼츠 친구들 봤으면 알아요. 쥐. 자, 이 쥐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들. 자, 이것도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자, 친구들 아까는 이러고 잤어요. 이번에는 그냥 자다가 제가 왜 고함을 질렀을까요? 자, 친구들. 자다가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아픈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자다가 아파. 자, 친구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쥐 났을 때 쥐 났어요라는 말을 만약에 안 해요. 그냥 아파요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거 아파? 다쳤어? 어떡해? 아무것도 못 해줘요, 친구들. 이거 마사지 해야 되거든요. 마사지 하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우리 친구들이 쥐 났어요 이 말을 모르면 그냥 아픈 줄 알고 한국 사람이 119에 전화해요. 그러니까 자,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쥐 났어요, 쥐가 났어요, 쥐. 자, 이렇게 말해야지 마사지를 빨리 해서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알겠죠? 좋아요. 자, 쥐 났어요. 이 말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 꼭 알아야 돼요. 자, 삐끗하다, 삐다, 뼈써요. 자,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삐끗하다, 삐다, 뼈요, 뼈써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친구들. 자, 여기에는 관절을 잘못 써서 다친 상황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자, 친구들. 우리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막 뛰어. 축구해. 하다가 우와! 공을 발로 찼는데 우와! 넘어졌어. 왜? 발이 이렇게 삐끗하는 거예요. 삐끗. 자, 이거를 삐끗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손목도 삐끗할 수 있어요, 손목. 자, 손이 이렇게 팍 접히면서 삐는 거예요. 뼈써요, 삐끗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친구들?
병원 가야 돼요. 자, 돈 아낀다고 이렇게 다리 뼈쓸 때 우리나라에서는 얼음을 대고 있으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10대 때,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돈 아낀다고 안 가잖아요? 나중에 비 오는 날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렇게 돼요, 친구들. 그러니까 뼈쓸 때, 삐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한 번은 꼭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정형외과의 아픔. 붓다. 자, 우리 친구들 붓다라고 하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붓다 아니에요. 그 붓다 아니고요. 부었다고요. 자, 부었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태냐면 이런 팔이 지금 이런 크기인데 부으면 어때요? 이렇게 커져요. 커지는 거. 그거를 부었어요. 부었어요. 부었어. 부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밤에 라면 막 먹고 잤어요.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이렇게 커지죠? 그것도 얼굴이 부었어요. 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 오시면은 제가 텍스트북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오세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정형외과에서 쓰는 말을 배워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뭐라고요? 라이브 다시 보세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볼게요. 자, look at the picture. 자, 어때요? 쑤셔요. 아까 쑤시다고 했죠? 쑤시는 거는 안쪽에서 뭔가 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그 아픔을 쑤셔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욱신거리는 거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통증을 말하는 거고요. 자, 뻐근해요. 자, 그냥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 그거를 뻐근해요 라고 하고, 자, 결렸어요는 특정한 부위가 뭔가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뻐근한 것처럼 무거운 느낌. 좋아요. 자, 보통 어깨가 결려요. 담에 걸렸어요. 담에 결렸어요.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친구들. 좋아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마이씨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리는 거 아까 얘기해줬어요. 저리다. 자, 저리는 거는 약간 일렉트릭 쇼크 같은 느낌. 좋아요. 이거는 신경이 눌렸을 때 보통 많이 오는 증상이고요. 자, 쥐가 나다. 쥐. 자, 알죠? 친구들?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 자, 이거는 쥐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삐다, 삐끗하다. 삐다, 삐끗하다. 자, 뭐라고요? 갑자기 반으로 폴딩 되는 거. 손이나 손목이나 발목이 폴딩 되는 거. 그거를 삐었어요, 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삐끗했어요. 말이 좀 많아요. 세 개 중에 친구들 편한 거 하나 머리에 들어오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줄라이 안녕. 자, 붓다. 붓다 뭐예요, 친구들? 커지는 거요. 자, 밤에 라면 먹고 자고 라페톤 먹고 자면 얼굴이 아침에 부어요. 많이 부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에서 자주 보는 기본 증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보통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허리를 삐끗했어요. 허리를 삐었어요. or 허리를 뼈었어요.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그리고 팔을 펼 때, 자, 펼 때 아파요. 팔을, 이건 굽힐다, 이건 펴다. 굽힐 때 아파요. 그리고 펼 때 아파요. 그리고 발목을 삐었어요. 삐었어요. 그리고 손목이 저려요. 아, 손목이 저려요. 저려요. 그리고 자, 이것도 친구들 처음 듣는 말인데 헛디뎠어요. 자, 잘못 디뎠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 헛디뎠어요. 잘못 디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fell down. 부딪혔어요. 부딪히는 거는 이거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벽이면은 부딪혔어. 자, 그리고 움직이면 아파요. 그리고 힘을 주면 아파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우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정형외과 왔으면은 우리 친구들 이번에 한국에
한의원 알아요? 자, 코리안 트래디셔널 메디션. 자, 이거 가본 친구들 있어요? 이거 가본 친구들은 진짜 한 번 간 친구 없어요. 10번 간 친구는 있어요. 자, 한의원은 어떤 몸의 밸런스 그리고 컨디션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곳인데 사실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도 한의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자,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침. 자, 우리 침 뭐예요? 이 침이에요? 바늘, 그 침을 말하는 거예요. 치료할 때 쓰는 바늘침. 발음, 글자 똑같아요. 그 침입니다. 뜸. 자, 친구들 뜸 들어봤어요? 뜸? 뜸은요, 자, 이렇게 작은 약초를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요. 불이 진짜 타는 게 아니고 연기가 나면서 조금 뜨거워지거든요. 자, 그거를 오랫동안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면서 아픈 부위가 조금 릴렉싱 되고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치료예요. 뜸. 우리 친구들 뜸 들이지 마세요. 좋아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네, 한국어를 잘 알면 웃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아저씨들만 웃는 아재 개그. 네, 한약. 이거는 한국에 있는 다양한 풀, 약이 되는 풀을 갖고 만든 약인데요. 여기 보면 그림 보세요, 한약. 자, 어때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미얀마 친구가 한약 냄새 맡더니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었어요. 선생님, 이 냄새 우리나라에 있는 약 냄새랑 비슷해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몸에 좋은 이런 식물들 그런 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만드는 방법이나 그 재료가 비슷해서 아마 냄새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황. 부황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 보면 이 그림에 있는 게 부황인데요. 작은 항아리, 작은 컵 같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거 봤을지 모르겠네. 이 침을 놓고 나면 다리가 점점 부어올라요. 아이고, 다리가 왜 부어요? 그거는 모기 물렸나요? 안 돼. 자, 다리가 부어서 왔는데 어느 과로 가야 되나요? 다리가 부으면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다리가 부으면 정형외과를 가셔야 돼요. 자, 부황은 이 컵 같은 거를 톡 끼우고 그 침을 놓은 자리에 컵을 끼워서 총같이 생긴 걸로 축축축축 잡아 당겨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컵을 입에 이렇게 대고 하면 컵이 이렇게 붙어요. 그 원리예요. 그 상태로 막 피가 막 뽑히거든요. 약간 사혈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통증이 있었던 부위나 약간 부어오른 곳, 부은 살이 쫙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또 통증을 개선하는데 통증이 조금 괜찮아지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자, 추나요법은 다양한 이 향기들, 몸에 좋은 어떤 향기와 함께 손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마사지와 비슷한 것들이에요. 추나요법. 이것도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은 추나요법 어디 가세요? 저기 아줌마 좋아. 맞아요? 아줌마들이 해주는 마사지샵 가는 친구들 많다고 했어. 친구들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조금 해달라 그래요. 다 아줌마 너무 좋대. 좋아요. 찌뿌둥하다. 자, 자, 여기서 쓰는 말, 한의원에서 쓰는 말 뭐가 있을까요? 몸이 찌뿌둥해요. 찌뿌둥한 게 뭐야? 이것도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찌뿌둥하다? 이거 아까 뻐근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픈 거는 없어요. 그냥 몸이 계속 자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내 눈은 떴어요. 정신도 돌아왔어. 아침이야. 근데 몸이 아직 자고 싶어 해. 자, 이 느낌, 이거를 찌뿌둥해요 라고 해요. 내 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자, 이 느낌, 찌뿌둥해. 자, 찌뿌둥한데 일하러 가면 어때요? 일 안 하고 월급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맞아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네, 몸이 찌뿌둥해요. 항상. 네, 그리고 무겁다. 무겁다는 말 알죠? 가볍다, 무겁다. 우리 친구들 몸이 가벼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맨날 우리 친구들 집에 들어오면
맨날 몸이 몇 킬로에 100킬로, 200킬로 같아. 일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또 표현하는 말이 몸이 너무 무거워요. 뼈 박살 내는 거 아니에요? 아유, 뼈 박살 냈으면 제가 여기서 라이브를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 자, 더부룩하다. 이런 말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거든요. 더부룩하다. 이거는 뭔가 이 뱃속에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느낌. 아, 더부룩해요. 자,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우리 친구들 막 갑자기 회사에서 처음으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야, 이거 다음에 없을 일이야. 사장님이 미쳤나봐. 갑자기 삼겹살을 사줘. 야, 오늘 먹고 죽어야 돼. 막 먹어요. 자, 먹어. 자, 이 음식 똥으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만들어져요. 이럴 때 뱃속에 뭔가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그 느낌. 근데 이거는 음식을 넣지 않아도 어제 먹었던 음식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럴 때도 속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됐다. 약간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거예요, 친구들. 더부룩해요, 더부룩해요. 자,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에서 텍스트북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오세요, 유튜브로. 자, 그리고 답답하다라는 말. 자, 우리 친구들 답답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나라 말로 엄마가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아빠 보면서 저 답답한 인간. 답답해. 자, 친구들 답답한 게 뭐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말을 잘 안 들어. 뭔가 이게 막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그 느낌. 이거를 답답해요. 답답하다. 자, 우리 친구들 일하다가 한국 사람한테 어떤 문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국말 잘 몰라. 그럴 때 느낌 어때요? 답답해. 이럴 때도 답답해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아픈 느낌으로 다시 바꿔보면, 자, 뭔가 가슴이나 속이 꽉 막힌 느낌. 자, 가슴이 답답해요. 자, 약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랑도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느낌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답답하다. 저 답답한 인간.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특히 엄마들이.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 답답해.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17분이나 보고 계신 그러네요. 와, 고마워요.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에서 우리 같이 텍스트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 혹시 친구들 중에 몸이 차가운 친구들 있어요? 몸이 차가운 친구들? 아니면 몸이 뜨거운 친구들 있어요? 자, 몸이 차가운 친구들은 자,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요. 자,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제가 손발이 차갑거든요. 그런 친구들 한의원에 가면 만들어주는 약이 있어요. 한 달, 2달 정도 먹고 보면 땀이 계속 나요. 갑자기 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겨울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추워요. 특히 기숙사에 있을 때 내 친구가 히터 못 틀게 해요. 보일러 틀지 말라고 해요. 나는 추운데. 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대요. 자, 그거 몸이 차가운 친구들은 병원에 한번 가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 한번 받아보면 한 번 안 되고 좀 여러 번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그거랑 반대되는 말, 열이 많아요, 뜨거워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열이 많아요. 우리 줄라이 열이 많아. 지금 땀 계속 흘리는 것 같아. 지금 덥잖아요. 몸 안에 몸이 좀 다른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열이 많아요 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약을 먹다 보면 충분히 괜찮아져요. 밍글라바 띠아다 완다바데.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쓰는 통증 이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찌뿌둥하다. 그리고 무겁다. 더부룩하다. 자, 그림을 보니까 알겠죠? 뭔가 친구가 야,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했을 때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더부룩하다. 그리고 답답하다. 답답해요.
보통 스트레스 있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손, 발이 차가워요. 몸이 추워. 나는 차가운 사람이에요. 추워, 추워. 그리고 열이 많다. 뜨거운 사람이에요. 아, 나는 아주 뜨거운 남자야. 나는 뜨거운 여자야. 자, 아주 핫하죠. 자, 여름에 해운대 가면 뜨거운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이렇게도 고칠 수 있겠다. 몸이 너무 차가우면은 우리 친구들 밤에 성인 비디오 많이 보면은 잠깐 뜨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몸이 뜨거운 친구들은 빨리 주무세요. 알겠죠? 그러면 몸이 차가워질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한의원에서 자주 보는 증상,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할 수 있는 말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도잉 해볼게요, 친구들. 와, 투투. 좋아요. 22명이나 보네요. 자,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자, 이거는 몸이 안 좋다는 말은 I don't feel well. 자, 기분도 안 좋고 뭔가 움직이기 힘든 그런 느낌.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를 때 쓰는 말이죠. 한의원에서 불로 달군 부항컵으로 나쁜 피 뽑는 치료 받았어요. 허, 정말요. 역시 마이 씨는 다르네. 한국 생활 오래 해서 다르시네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자, 몸이 무거워요. 따라해보세요.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몸이 찌뿌둥해요. 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몸이 찌뿌둥해요.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 5분 일해도 쉽게 피곤해요. 어렵게 피곤한 거 아니야. 쉽게 피곤해진다고요. 쉽게 피곤해요. 소화가 안 돼요. 더부룩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서 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소화가 더부룩해요. 속이 더부룩해요. 그리고 손, 발이 차가워요. 그리고 뜨거운 사람. 열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여름 너무 더워. 열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월급이 줄었어요. 자, 반반 안녕. 밍글라바 반반.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말. 근데 우리 친구들, 정형외과 치료랑 한의원 치료가 조금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면, 자, 정형외과는 이런 엑스레이도 찍고요. CT, 그리고 MRI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사진을. 근데 한의원에선 그런 거는 안 해요. 단지 just 치료. 그냥 침이나 부항, 그 다음에 한국 약을 만들어주죠. 전통약. 그래서 오랫동안 아파서 정형외과에서도 치료하기 힘든 경우에는 한의원을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 바로 가야 되는 거는 정형외과를 가시면 돼요. 알겠죠, 친구들? 돈 아깝다고 병원 안 가면 어떡해요? 네, 죽을 때까지 아픈 거예요. 자, 내과에서는 감기 약을 주고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줘요. 피곤할 때 병원을 안 가죠. 근데 피곤할 때 한의원에 가도 돼요. 피곤할 때 먹는 약을 또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병원 왔습니다. 외과. 자, 외과는 어떤 병원이냐면요, 친구들. 외과는 어떤 상처나 출혈이 뭐냐면요, 친구들. 피가 나오는 거를 출혈이라고 해요. 출혈. 화상, 이런 다양한 이런 뭐 찢어지고 이런 상처가 나는 상황에 가는 병원이 외과예요. 보통 외과에서는 자, 바늘로 이렇게 꼬매거나 아니면은 이걸 봉합한다라고 해요. 꼬매거나 하는 치료를 할 때 많이 가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상처라는 게 있고요. 열상은 찢어지는 상처, 찢어지는 상처를 열상이라고 하고요. 찰과상은 이렇게 긁힌 상처, 찰과상. 그리고 자상, 찔린 상처, 자상. 네, 이렇게 더 많은 이름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해줬어요. 출혈, 위상을 위해. 위상 뭐야? 위상을 위해 외과에 가요? 위상? 위상이 뭐지? 위상은 이렇게 띄워주는 거. 반반 다시 찾아와요. 위상 아닌 것 같아. 출혈은 피가 나오는 거. 피가 계속 나오는 걸 출혈. 내출혈. 이 내라는 뜻은요. internal. 안에. out은 외.
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뇌출혈은 몸 안에서 나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외과에서 쓸 수 있는 말 또 배워볼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찢어지는 거, 외상을 위해서 외과에 가요. 맞아요, 반반. 똑똑해. 위상 아니었어, 외상. 맞아요. 자, 찢어지는 거. 피부가 이렇게, 우리 종이 칙 찢어봤죠? 피부가 똑같이 칙 이렇게 되는 거 찢어져요 라고 얘기해요. 찢어지다. 자, 피부가 찢어졌어요. 손이 찢어졌어요. 상처가 찢어져. 진짜 아프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아마 외과에 갈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외과나 정형외과. 자, 데이다. 이 말 친구들 잘 몰라. 친구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데이는 거는 뜨거운 거를 만지거나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을 때 뜨거. 자, 이거 데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데었어요. 데이다. 쓸 때는 데이다. 말할 때는 데었어. 데었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데이다. 자, 어때요? 손을 데었어요.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팔을 데었어요.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우리 친구들 일하다가 이 철 있는데 이렇게 손 대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찔리다. 자, 우리들 친구들 찔리는 건 뭐예요? 뾰족한 거, 니드, 바늘 같은 거 뭐 이렇게 콕콕콕 이거 다 찌르는 거거든요. 자, 찔리는 게 못으로도 찔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말로도 찌를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떤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고백을 했는데 너 너무 못생겼어. 너 못 만나.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어때요? 내 마음을 찔렀어. 뭘로? 말로. 이렇게도 한국 사람들 말을 많이 해요. 자, 내 심장을 찔렀어.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살살살살 말하세요. 좋아요. 손가락이 찔렸어요. 못에 찔렸어요. 뭔가에 찔린 것 같아요. I think I got poked by something. 좋아요. 자, 베이다. 베이다는 뭘까요, 친구들? 날카로운 거. sharp. 날카로운 거. 칼이나 glass, 유리. 그걸로 칙. 자, 이게 베이는 거예요. 베이다. 베었어요. 베여요. 자, 베이다. 칼이나 유리 같은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기보다 이렇게 긁히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크게 다치겠죠? 많이 찢어져요. 베이면은. 내 배가 찌르는 듯이 아파요. 왜? 똥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반? 배가 찌르는 듯이 아프다고? 먼저 화장실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친구들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배가 찌르는 듯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자, 붓다 아까 배웠죠? 커지는 거, 붓다. 자, 석가모니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멍들다. 자, 이 말도 우리 친구들 잘 몰라요. 여기 색깔 바뀌어, 색깔 변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죠. 자, 부딪혔는데 여기 파랗게 변해요. 파란색으로. 자, 이거 뭐예요? 멍들다. 멍들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멍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멍들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말이겠죠. 우리 친구들 지나가다가 살짝만 부딪혀도 멍들었어. 색깔 변했어. 멍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지금 외워두세요. 자, 피가 나다. 이거 아까 말했죠? 출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피나요. 자, 피나요 말고 저 출혈이 좀 있어요. 출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 한국말 출혈을 어떻게 알지? 엄청 깜짝 놀랄 거예요.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다. 이제 연금 복권에 인생 걸어야겠어. 자, 제 경험상 공짜 돈에 인생을 거는 순간 돈이 다 도망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금 복권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인베스트 같은 것도 있죠. 좋아요.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친구들. 자, 찢어져요. 어때요? 자, 그림만 봐도 아프다. 찢어져요. 자, 데이는 거 뭐예요? 뜨거운 거에 다치는 거, 데이다. 자, 그리고 찔리다. 뾰족한 거에 찔리는 거, 찔리다. 베이는 건 뭐라고요? 저렇게 날카로운 칼이나 유리 같은데 긁히는 거, 베이다. 그리고 뭐예요? 커지는 거. 부었어요, 붓다.
자, 멍들다 뭐라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자, 친구들 유튜브 라이브에서 텍스트북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멍들었어요. 자, 색깔이 바뀌는 거죠. 자, 피가 나는 거 뭐라고요? 출혈. 피가 나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이해가 되도록 제가 그림으로 또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외과에서 자주 우리가 쓰는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베었어요. 우리 친구들 일하다 보면 손을 베어요. 우리 줄라이 오늘 더운가 봐, 엄청. 어떡해. 자, 손을 베었어요. 베었어요. 자, 손가락에서 출혈이 있어요. 피가 나요. 그리고 친구들 이 말 알아요? 무릎이 까졌어요. 까지다. 까지다라는 말이 상처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까졌어요. 아, 여기 팔꿈치가 까졌어요. 팔꿈치 상처 생겼어요. 아니고 팔꿈치 까졌어요.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거는 벗겨졌어요 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살이 이렇게 여기가 벗겨진다고요. 옷을 벗는 것처럼. 네. 자, 그리고 팔에 상처가 났어요. 까졌어요. 다 여기 이거 세 개는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쓰라려요. 쓰라리는 거는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상처 있어요. 몸에 상처 있는데 자, 바다에 들어가. 자, 어때요, 친구들? 자, 우리 몸 다쳤어. 막 피가 나. 방금 전에 다쳤어. 자, 바닷물에 들어갈게요. 자, 어때요, 친구들? 그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쓰린 거예요. 아, 쓰려. 쓰려. 바로 느낌 오죠? 쓰리는 거. 좋아요. 상처가 있는데 소금물을 갖다 부어요. 자, 쓰린 느낌. 이때 아픈 거 쓰린 느낌. 자, 출혈은 피가 나는 것이고 지혈은 피가 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반반 진짜 똑똑하네. 우리 반반에 반만 닮아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국어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좋아. 자, 상처가 욱신거려요. 아까 욱신욱신 뭐라 그랬죠? 아, 던네바트. 자, 욱신욱신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아픔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커졌다 작아졌다. 상처가 욱신거려요. 그리고 다리가 부었어요. 다리가 커지는 거, 부었어요. 발목이 부었어요. 자, 친구들 운동 같은 거 잘못하다가 삐끗하면 이런 경우 많죠? 팔에 멍들었어요. 팔 색깔이 변했다고요. 멍들었어요.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대망의 자, 오늘의 마지막 병원이에요. 치과. 친구들, 치과. 나는 치과가 제일 싫어요. 치과가 제일 싫어. 치과. 자, 치과 뭐예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치아. 이가 아플 때 가는 곳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내 이를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도 갈 수 있어요. 자, 치과에서 자주 나오는 병명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충치가 있네요. 충치, 치석, 그 다음에 치주질환, 사랑니. 자, 한번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충치는 이가 썩는 걸 말해요. 이가 썩는 거. rotten. 이가 썩어요. 왜 썩어요? 양치질 안 하니까. 그리고 sweet.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충치가 생기죠. 자, 치석은 뭐예요? 자, 치석은 이 사이사이에 돌멩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유튜브에 오면 지금 같이 텍스트북이랑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이브로. 자, 치석은 우리 친구들, 한국 사람들은 보통 1년에 2번 정도는 치과에 가서 치석을 없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잇몸이 나중에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아프지 않아도 1년에 2번 정도 가서 치석 제거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치석 빼는 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아요. 해야 돼요. 좋아요가 아니라. 가격 안 비싸요. 한 번 할 때 보통 15,000원, 20,000원 사이예요. 그리고 치주질환, 이거는요. 잇몸이 아픈 걸 말해요. 잇몸에 병이 생기는 걸 치주질환. 자, 사랑니. 자, 사랑니 뭔지 알아요, 친구들? 사랑니? 우리 고기 씹을 때 힘주는 이가 있어요. 고기 씹을 때 가장 많이 일하는 이, 그거 어금니라고 하는데요. 어금니 안에 뒤에 숨어있는 이가 있어요. 그거를 사랑니라고 해요. 마치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숨기고 싶잖아. 그래서 사랑니인가 봐요. 나는 사랑니라고 하면 love tooth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좋아요, 친구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치과에서 쓰는 신체 부위, 이, tooth, 치아.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이빨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빨, 이거는요, 보통 동물한테 많이 쓰는 말이고요. 사람은 그냥 이 아니면은 치아라고 쓰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이거 잘 헷갈려서 그냥 이빨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친구들 좀 골저스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치아, 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잇몸은 뭐예요? 이 빨간 거 잇몸. 이거 잇몸이에요. 잇몸. 그리고 입, 혀. 그리고 고기 씹을 때 가장 많이 힘주는 곳 어금니. 아, 여기 내가 사진을 줬네요. 어금니. 그리고 앞니. 그리고 윗니. 그리고 아랫니. 그 다음에 우리 드라큘라 있죠? 드라큘라. 그거 송곳니. 깨물어서 피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그게 송곳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숨어있는 거. 사랑니.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 치과에 가면 우리가 쓰는 우리 신체 용어가 이렇게 있고요. 자, 기본적인 표현 역시나 똑같아요. 이 아파요. 이가 아파. 자, 아파. 자, 맨날 아파요. 자, 이거 조금 더 우리 친구들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시리다. 자, 시린 거 어떤 느낌인지 혹시 친구들 아는 사람 있어요? 시리다. 자, 시리다. 시리야 아니고 시리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아니면 차가운 물 마셔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씹어요. 사과 씹어요. 근데 이 느낌. 자, 제 표정 보면 알겠죠? 자, 했을 때 뭔가 이가 전기가 막 충격이 오는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일렉트릭 쇼크 왔어. 이 느낌 시리다라고 해요. 시리다. 이가 시려요. 보통 차가운 거 먹을 때 많이 오고 바람 불 때 할 때 아프죠. 이거를 이가 시려요 이렇게 말해요. 이가 시려요 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친구들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시리다. 절이다 아니고 시리다. 시리다 뭐야? 시리다. 우리 친구가 잘못 써서 치리다 라고 했어요. 재밌네. 시리다. 네, 시려요, 이가 시려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친구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치과에 가서. 왜냐면 그냥 아파요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모르잖아요. 그냥 아픈 줄 알아요. 근데 시리다랑 그냥 아플 때랑 약간 치료하는 거 다르거든요.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욱신거리다 여기서 나오죠. 이가 오랫동안 아프면은 이게 계속 여기가 뭔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심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려요. 맞아요. 시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픈 거.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가 욱신욱신거려요. 욱신욱신해요. 라고 말을 해요. 아플 때. 자, 이거는 충치. 그러니까 아까 이가 썩었을 때, 이 안에 염증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자, 쑤시다를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가 쑤시는 거는 안에서 계속 이렇게 찌르는 느낌. 쑤셔요. 쑤셔. 뭐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쿡쿡쿡쿡 찌르는 느낌. 쑤셔요. 이가 쑤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잠깐만요, 친구들. 자, 또 우리 틱톡이 제가 로봇인지 알고 확인하라고. 좋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친구들. 붓다. 여기서도 나와요. 자, 우리 붓다 하면 자꾸 네팔 친구들 석가모니입니다. 붓다. 나마스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외우기 더 쉽겠네요. 붓다. 자, 커져요. 우리 큰 사람 돼야 되잖아. 부어요. 맞아. 자, 부어요. 부은 거, 커지는 거. 이거를 붓다, 부어요, 부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붓다, 부어요, 부었어요. 잇몸이 부으면 잇몸이 커지겠죠. 이렇게는. 잇몸이 부었어. 이거는 입술이 부은 것 같은데. 뽀뽀 많이 한 사람처럼 입술이 부은 것처럼.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통증에 대해서도 우리 그림으로 또 이해를 해봐야 되잖아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아파요. 아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시리다 뭐라고요?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그리고 바람 불 때 이가 일렉트릭 쇼크가 왔어. 전기 충격처럼 아파. 그거를
시려요. 아, 이가 시려요. 치아가 시려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려요. 이렇게 말하고요. 욱신욱신 뭐라고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느낌. 이가 욱신욱신해요. 욱신욱신. 자, 욱신욱신해요. 자, 그 다음에 쑤시는 거는 이가 안에서, 밖에 말고 안에서 뭔가 이렇게 쿡쿡쿡쿡 찌르는 그 느낌, 아픈 느낌. 욱신거려요. 욱신거려요. 이거는 욱신거리는 느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치과에서 혹시 바늘로 이렇게 꼬매본 적 있어요? 바느질 해본 적 있어요? 이 안에? 잇몸을? 이거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안녕. 이거 마취. 자, 이제 약이 다 깨어나면 그때부터 아프잖아요. 우리 이렇게 바느질 한 거, 살, 상처에. 자, 그때부터 욱신욱신 아픈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 찢어진 거를 자, 바느질해서 꼬맸어요. 꿰맸어요. 자, 마취 다 깼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때 욱신욱신 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였어. 이 느낌이야. 맞아. 욱신거리는 거. 자, 쑤시는 거 뭐라고요? 쑤시는 거는 안에서 쿡쿡쿡 찌르는 거. 따가운 거는 이것도 쓰리다랑 조금 비슷한데요. 조금 잇몸이 뭔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막 뭐랄까, 이것도 잇몸에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 소금물 마셨다고 생각해봐요. 네, 따갑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뜨거운 햇빛에 얼굴 이렇게 살 오랫동안 타고 나면 집에 왔을 때 어때요? 따가워. 살이 따가워. 아파. 자, 그 느낌도 따가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잇몸이 붓다. 잇몸이 커졌다. 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좋아요. 자, 이렇게 자,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치과에서 자주 보는 기본 증상, 우리 가서 어떻게 보통 이야기하는지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이가 아파요. 그리고 씹을 때 아파요. 그리고 찬 음식, 차가운 음식. 찬 거 먹으면 시려요. 이가 시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욱신거려요. 잇몸이 아파요. 그리고 잇몸이 커지는 거 뭐라고요? 잇몸이 부었어요. 그리고 잇몸에서 피도 나요, 친구들. 출혈이 있어요. 잇몸에 출혈이 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 자, 입냄새 나요. 자, 우리 친구들 입냄새 나요? 자, 요렇게 손 모아서 자, 입냄새 나요, 안 나요? 자,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가 내가 좋대요. 자, 우리 뽀뽀하려고 하는데 입냄새 나면 어떡해요? 여자 도망가죠? 자, 그럴 때 먼저 첫 번째, 치과에 가서 치석 제거하세요. 네, 근데 치석이 아니었어. 그러면 뭐예요? 자, 이 뱃속에 음식 소화하는 그 부분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 내과에 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치료를 해야지 입에서 냄새가 안 나요. 여자친구 도망가요. 좋아요. 자, 그리고 교정장치. 자, 우리 친구들 한국에 와서 혹시 브라켓 해본 적 있어요? 교정? 이를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 거. 한국에서 교정, 치아 교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치아 교정. 자, 교정 장치가 불편해요. 교정 장치 오래 하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안 나요. 아, 입냄새 안 나요? 방금 테스트 해봤어요. 우리 유튜브 라이브에 있는 친구는 입냄새 테스트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후산 안녕. 압살라말라이쿰. 좋아요. 철사가 입을 찔러요. 자, 이거는 교정해본 친구들 알아요. 이가 자꾸 움직이면서 여기 아이런 철 있어요. 철. 그게 와이어가 이렇게 잇몸을 막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하거든요. 그거를 철사가 찔러요. 이렇게 말해요. 찔러요. 그리고 우리 교정할 때 또 고무줄 이렇게 끼워요. 그거를 오래 너무 세게 하면 고무줄 아파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꿔서 다시 치료를 해주시거든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치과에 갈 때 이거 반드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치과 갈 일 있으면 우리 친구들 통역사 부르지 마세요. 돈 쓰지 마. 여기 우리 라이브 와서
이거 보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한국 텍스트북에 없어, 이런 거. 자, 친구들, 스케일링. 아까 뭐라 그랬죠? 치석. 이에 있는 돌 빼는 거라 그랬죠? 이게 스케일링이에요. 봤을 때 아파 보이죠?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간호사 언니가 만약에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초보. 일하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면 가끔 잇몸에 피나게 해요. 아파요. 이건 운이 좋아야 돼요, 친구들. 오케이? 자, 스케일링. 우리 친구들, 입냄새 나는 친구들, 양치질을 첫 번째로 잘하고, 두 번째, 당장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꼭 해보세요. 그리고, 신경치료. 자, 옆에 친구들, 신경치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안 아파요. 왜냐면 주사로 마취하거든요. 안 아프게 먼저 만들고 하니까, 이거 주사 맞을 때만 아프고, 그 다음에 잘 안 아프거든요. 안에 치아가 너무 많이 썩으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빼내고, 자, 다른 걸로 치료해서 넣어요. 그거를 신경치료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뿌리를 고치는 거죠.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발치. 이 말도 알아둬야 돼요, 친구들. 발치. 발치는요, 자, 친구들, 이를 뽑는다는 소리예요. 이를 뽑아버린다. 발치. 발치할게요. 자, 이렇게도 많이 말하거든요. 발치. 자, 충전 치료는 때운다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가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이에 뭔가 이렇게 이 형태가 좀 망가지면은 그때 이를 만들어주는 또 다양한 재료가 있어요. 그걸로 그 이 사이사이를 다시 만들어주고 채워주는 거. 그거를 충전 치료. 때워요. 이렇게 말해요. 때운다. 때워요. 그리고 크라운. 크라운은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로 이랑 똑같은 모양을 만든 거를 위에 이렇게 씌우는 거. 이거를 뭐라고요? 크라운. 씌워요 라고 해요. 왕관 이렇게 쓰는 것처럼 크라운. 네. 임플란트는 이 다 빼요. 발치하고 자, 스크루로 이렇게 가짜 이를 넣는 거. 이거 진짜 비싸요, 친구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한 개당 보통 1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죠? 틀니. 자, 우리 임플란트를 못하면 틀니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잇몸이 튼튼해야 돼. 틀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끼우면, 저 이제 말 잘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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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틀니. 빼면, 넣으면, 이게 틀니.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맞아요. 이게 틀니예요. 자, 교정은 브라켓. 자, 우리 사진 볼까요? 브라켓 마지막에 우리 이를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좋아요.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한국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8개 병원을 해봤네요. 우리 친구들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제가 하는 라이브를 잘 몰라서 이렇게 틱톡에서만 보고 있는데 좋아요. 핸드폰이 2개 있으면요, 친구들 틱톡에서도 보고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한국어 공부할 때도 이거 안 알려줘요. 그냥 아파요. 병원 이름만 알려줘. 근데 현아쌤하고 함께하면 뭐라고요?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친구도 통역 없이 치과에 자주 가봤어요. 우리 마이씨는 똑똑하니까요. 당연히. 멋진 남자잖아. 좋아요, 친구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해봤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물 많이 마시고 또 한국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우리 쉬면서 일하세요. 물론 쉬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쉬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알죠? 네, 물로도 세수도 조금 하고 그렇게 쉬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친구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이렇게 병원 남은 거 4개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자, 친구들, 안녕. 지약고보따마 문아빨라예 첫사누 만누마마요 빨라요. 안녕.